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종쌤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 2024학년도 교과나 종합, 논술, 정시의 입학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내용들은 간략하게 큰 틀을 잡아두시라는 거고 나중에 5월 이후에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심층적인 분석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수험생을 하면서 내가 목표로 한 대학이 어떤 걸 뽑느냐 이런 것의 기본은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서울시립대는 등록금이 연간 공대 기준으로 2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쯤 된다고 하고 가장 비싼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은 연간 950만 원이니까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4분의 1에 더 가까운 등록금이 아주 낮은 서울시립대학교죠. 근데 올해 서울시에서 시립대에 지원한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고 하니까 반값 등록금이 계속 유지가 될지는 미지수고 서울시립대의 최근의 매력은 등록금이 싸다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오히려 약간 독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서울시립대를 합격해도 등록금이 싸니까 일단 걸어두고 반수를 하는 학생,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반수하는 학생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시립대도 역시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등록금이 싼 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자, 시립대는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 교과, 올해 모집 인원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 학생부 종합전형 2 해서 하나는 면접형이고 하나는 서류형이고요. 논술 전형이 있고 수능으로 뽑는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2023년 이후에 졸업 예정자니까 현재 고3이 되는 학생과 재수하는 학생까지만 지원 가능하죠. 5학기 이상 교과 성적이 있어야 되고 학교별로 10명 추천을 받는데 작년까지는 8명 추천이었는데 웬만한 대학교는 추천 인원을 점점 매년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3합 7의 탐구를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이고 자연계열 1은 미적 또는 기하하고 과학을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과목에 포함될 때는 응시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 서울시립대는 자연 1, 2, 3, 인문 1, 2, 3 이렇게 해서 모집 단위별로 그룹이 지어졌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그룹별로 정시의 반영 비율도 살짝 다릅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이 90%고 진로 선택이 10%인데 진로 선택은 인문은 국수 영사, 자연은 국수 영과 중에서 상위 3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40%니까 비교적 면접의 반영 비율이 큰 거죠. 그리고 서류형은 서류 평가만, 학생부 평가만 100% 반영하고 둘 다 수능 최저는 없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기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5월쯤 돼서 기회가 되면 자세한 설명을 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기본 형식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역시 저의 주 종목인 수리논술로 가면 전형 방법이 논술 70에 교과가 30%입니다. 근데 논술을 지원하려는 우리 학생들이 대체로 학생부 중에서 그것도 교과가 별로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논술 지원을 많이 하고 역전을 노린 학생들이 논술 지원을 많이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시립대는 교과가 30% 반영을 하는데 등급별 점수입니다. 100점, 99, 98, 97, 96 해서 5등급까지는 거의 점수 차가 없죠. 그리고 시립대는 합격자의 평균이 4.0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5등급 정도라면 4등급과의 점수 차가 1점 정도고 전형 총점은 보통 1000점 기준이니까 3점 정도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등급 정도 나오는데 논술 전형을 쓰고 싶다면 유리한 건 아니죠. 근데 거의 불리하지 않아요. 아주 약간 논술로 충분히 역전 가능하니까 논술 전형을 고려하시는 분은 내신이 5점대여도 놀라지 마라. 근데 6등급, 7등급, 8등급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조금씩 격차가 커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7등급, 8등급 정도 나온 학생들은 논술 쓰지마 하는 느낌으로 교과를 반영한 대학은 이렇게 점수차를 좀 늘려놓는 것 같아요.
다음 시험 정보는 시립대는 자연계열만 수리논술을 보고요. 120분을 보고 4문제인데 수학의 전 과정이 범위입니다. 작년부터 기하를 출제하기 시작했고요. 시험 문제의 난도는 시립대 위상에 맞게 중상위권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시립대의 실제 시험 문제에 관한 분석은 시립대가 3월 이후에 작년 문제를 공개하면 그때 자세한 분석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능 보시면 수능 100%고요.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 반영지표는 인서울의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은 거의 비슷합니다.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100분위를 가지고 대학별로 변환 점수를 발표를 합니다. 영어는 등급 점수, 한국사는 감점이고요. 필수 응시 영역은 인문계열은 필수 응시 영역이 없죠. 자연 1과 자연 2만,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필수, 과학도 필수이고요. 자연 3은 과학만 필수이고 변경사항은 작년에 인문계열 3이 30, 30, 25, 15였는데 올해는 수학의 반영 비율을 5% 낮춰서 국어의 반영 비율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중에서도 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모집 단위겠죠. 주로 어학에 관련된 모집 단위가 이렇게 올해 변경을 했고요. 여기에 서울시립대의 모집 단위별로 그룹을 지어 놓은 걸 인문계열 1이 이렇게 있고요. 인문계열 2가 이렇게 있고요. 인문계열 3이 이렇게 있고요. 이건 여러분이 학과를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빨간색의 학과는 작년에 인문 1에 있던 학과가 올해 인문 3으로 건너온 학과들이고요. 자연계열 1은 전통적인 공과계열, 그리고 자연과학도 포함되죠. 자연계열 2는 생명과학, 융합응용화학과, 환경공학부 같은 학과, 자연계열 3은 건축학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아무거나 봐도 되고 과학만 필수 응시해야 되죠. 다음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은 인문계열 1은 국어 35, 수학 30, 영어 15, 탐구 20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인문계열 3은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고 수학이 더 훨씬 낮습니다. 자연계열 1은 전통적인 공과계열과 자연과학이 포함되어 있죠.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로 매우 높고요. 영어는 10%로 낮습니다. 비율은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모집 단위의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확인해 놓고 수능 공부를 해 가시면 되겠고요. 영어 등급 점수는 지금 보이는 점수를 그대로 전형 총점에 더해집니다. 자연계열을 하나 예로 보시면 1등급이 100점, 2등급 98, 3등급 94, 4등급 90점인데요. 이 점수가 그대로 전형 총점이 1000점이라면 거기에 이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1, 2등급대 학생이 합격자의 평균이라고 하면 3등급하고의 격차는 2등급 기준으로 따지면 4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한국사는 약간의 감점을 하는데요.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 5등급부터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4점, 마이너스 6점 이렇게 감점을 해 갑니다. 여기가 변경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요약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서울시립대는 작년과 큰 변화 없이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전형을 진행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제 2월이 됐습니다. 고3이든 재수생이든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해야 될 시기가 왔고 3월 23일 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첫 번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